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5일 도쿄에서 255명, 카나가와 114명, 사이타마 80명, 치바 60명, 오사카 266명, 아이치 102명, 홋카이도 220명, 오키나와 4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441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1만 8,70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1만 9,41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 3명, 교토, 오사카, 쿠마모토, 시즈오카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7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89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90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55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5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4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1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15명으로 전체의 약 45%, 40대에서 50대는 총 85명으로 약 3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19명, 시설 내 감염이 1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0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한 38명, 입원 환자는 80명 증가한 125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4,751명, 누적 사망자 수는 47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한중일 및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총 15개국의 정상이 공식 합의하여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 수입되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 주요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 및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수입되는 가공야채 등은 6에서 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삭감되어 각각 11년에서 16년째 철폐됩니다. 또한 한국의 막걸리에 대해서도 21년째 관세가 철폐됩니다. 일본에 수입되는 농림수산품 관세 철폐율은 아세안이 61%, 중국이 56%, 한국이 49% 등이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에서는 수출 물량이 많은 중국으로의 가리비 조개와 인도네시아로의 쇠고기, 한국과 중국으로의 일본주나 소주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공업 제품에 있어서는 91.5%의 품목 관세가 철폐되며 엔진 부품과 전기 자동차용 모터 등 자동차 부품 외에 철강 제품이나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 결과 한국의 일본에 대한 관세 철폐율은 19%에서 92%까지 대폭 상승하였으며 중국도 8%에서 86%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RCEPにより日本の工業製品や農水産品のアジア圏への輸出拡大に大きく寄与する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한편 교섭에서 이탈한 인도는 가입의 의사를 밝히면 언제든지 교섭을 시작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인구와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처음으로 경제제휴 협정을 맺었으며 농림수산품 및 공산품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세 감축 및 철폐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거대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보호무역주의의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RCEP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합의의 의의 중 하나로 일본과의 첫 FTA 협정임을 꼽았으며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주나 일본 맥주, 한국 소주나 막걸리 등의 관세 인하를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정권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청에 대해 정부가 내년 9월경 500명 규모의 체제로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디지털청에 대해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담당 장관과 사무의 대표로서 디지털감을 두고 내년 9월에라도 관료와 민간 등 총 500명 규모로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청은 정부의 정보 시스템 관련 예산을 일괄 처리하고 행정의 디지털화에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디지털청을 항구적인 조직화할 방침이지만 기술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재검토하는 규정도 마련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200명 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인이 계속되고 있는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가 고투이 세대에 계속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적용 범위의 제한을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에게 제안하였습니다. どこかでブレーキまでかけなきゃいけないと考えたときに、この GoTo イートの適用範囲をですね、5人以上は除外をして、つまりその4人以下のグループの場合に適用ができないか。 한편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고투이 세대에 지자체마다 대응하고 있다며 大阪で仮に4人までしようということでご提案をいただければですね、農水省の方でそれしっかり受け止めて対応させたいと思いますので. 또한 니시무라 담당상은 음식점에서 가이드라인의 강화를 실시함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이날 오사카의 신규 감염자 수는 266명으로 과거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가 확인되었으며 양성률은 14.6%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니이가타시에서 납북 피해자 구출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납북 문제 해결의 의지를 다시 나타냈습니다. ご家族も拉致被害者ご本人もご高齢となる中、もはや一刻の猶予もないとの認識をより深く心に刻み込み、あらゆるチャンスを逃すことなく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니이가타시에서 북한에 납치된 지 이달 15일로 43년이 되었습니다. 납북 문제 담당상을 겸무하는 카토 관방장관은 정권의 최대 중요 과제라며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력하여 해결에 전력을 다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교도통신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63.3%로 지난 10월 조사보다 2.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19.2%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율은 84%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관광지원 사업 고투 트래블을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가 50%, 찬성은 43.4%로 반대가 찬성을 웃도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 감염 방지와 경제활동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염 방지가 68.4%로 경제보다 코로나 대책을 중요시하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문의 자유침해 논란을 부르고 있는 일본 학술회의의 인명거부 문제에서 스가 총리의 설명이 부족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부족하다가 69.6%, 충분하다가 21%로 명확한 총리의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회장이 15일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바흐 회장은 이날 오후 전세기 편으로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쿄올림픽의 연기가 결정된 이후 첫 일본 방문입니다. And the thing that we see in this difficult time shows how close and how strong our partnership and friendship is with Japan. 이날 밤에는 도내 음식점에서 일본 올림픽위원회 JOC의 야마시타 회장 및 무로우시 스포츠청 장관 등과 함께 회식하였습니다. 16일은 스가 총리 및 도쿄의 코이케 도지사와 회담하고 저녁에는 조직위원회의 모리 회장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 취임 2개월째를 맞았습니다. 유독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지식인 및 경제계 인사들과 잇단 면담을 거듭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취임 후 한 달간 총리 동향을 분석한 결과 650회가 넘는 면담을 하였으며 그중 특히 두드러진 것이 민간인이나 보도관계자로 약 2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총 110회가 넘어 제2차 아베 정권의 2배에 가까운 숫자이며 2000년 이후 총리 9명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관저에서 직무 중 틈틈이 도내 호텔 등에서 각계 인사들과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정책 관련 면담입니다. 인터넷 전문가, 산부인과 의사 등과 회식을 가지며 총리 주도 정책인 디지털청 창설이나 불임치료 공적 지원 확충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한편 면회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키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으로 총 29회, 그에 이어 타키사와 히로아키 내각정보관이 총 26회였으며 두 사람 모두 경찰청 출신입니다. 취임 한 달간 총리의 활동 시간은 일평균 12시간 6분으로 새벽 총리관저 부지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뒤 인근 호텔 등에서 면회나 협의를 하는 아침형입니다. 밤에도 거의 매일 회식을 가졌으나 음주는 하지 않아 1시간 내외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활동 시간은 호텔의 회원제 바 등에서 매일 밤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아소타로 부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4년 연속 일본 시리즈 진출을 확정하였습니다.
4년 연속 우승을 위한 마지막 상대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입니다. 소프트뱅크는 15일 후쿠오카의 페이페이돔에서 열린 치바롯데 마린즈와의 퍼시픽리그 클라이막스 시리즈 2차전에서 6대4로 승리하였습니다. 퍼시픽리그 정규 시즌 우승으로 소프트뱅크는 1승 어드밴티지를 포함하여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3승으로 4년 연속 일본 시리즈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緊迫した試合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ほんのわずかの差というところだったと思います。日本シリーズに出ることになりました。みんなの思いもしっかりと背負って、4連覇目指してしっかり頑張って、4連覇できるよう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んで。 경기를 마친 쿠도 키미야스 감독은 인터뷰에서 많은 팬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며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상대를 꺾을 수 있는지 준비를 잘 해줬다. 이번 시리즈에서 2승을 했지만 잘못하면 2패할 가능성도 있었다. 퍼시픽리그 대표로 일본 시리즈에 나가게 되었는데 일본 시리즈 4연패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쿠도 감독은 취임 이후 6시즌 중 5번째 일본 시리즈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리즈 MVP는 이날 경기에서 2개의 홈런을 치고 팀을 역전 승리로 이끈 나카무라 아키라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오는 21일 오사카 쿄세라돔에서 일본 시리즈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2017년부터 지난 3년간 연속 일본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소프트뱅크. 이번에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4년 연속 일본 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저튜브였습니다.